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분석하는 호랭 박사입니다. 오늘은 호랑이 형님 미해결 떡밥 총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랑이 형님은 떡밥으로 가득 찬 만화죠. 만약 이 만화를 스크롤 쫙쫙 내리면서 대충 보시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이거 대체 언제 나왔어? 라며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형 카페나 여러 호형 게시판에서는 숨겨진 떡밥을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죠. 호랑이 형님의 떡밥은 대체로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스토리가 짜여진 상태에서 떡밥이 설계되기 때문이죠. 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간이 조금 오래된 것들입니다. 정말 찐 팬인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수 독자분들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찐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사소한 떡밥이라도 나중에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떡밥은 총 8개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2부로 제작했습니다. 1부에서 4개, 2부에서 4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떡밥은 제외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분석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된 영상을 봐주세요. 1. 산군이 찾아 헤매던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1부 61화에서 나온 이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흰눈썹과 무골이 산군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죠. 이때 상황을 간단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무골은 흰눈썹이 심상치 않은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부하들을 데리고 빠지려는 중이었습니다. 흰눈썹의 성 코앞까지 푸른 늑대가 들이닥친 마당에 빨리 빠지는 게 상책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갔던 풍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무골은 흰눈썹에게 풍을 데려올 병력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흰눈썹은 산군을 막을 병력도 모자란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밖에 나간 병력은 푸른 늑대들에게 전멸했을 테니 이제 산군으로부터 성을 지킬 병력도 턱없이 모자란다. 산군이 성으로 방비가 안 될 놈은 아닙니다. 핑계대지 마시오. 산군은 너희와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산군이 찾는 것은 따로 있다. 우리들의 거점을 찾아 습격했던 것은 행방을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다. 이제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해. 이에 무골은 흰눈썹에게 대체 무엇을 3년간이나 찾아다녔단 말입니까?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그런데 흰눈썹은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듯이 아차 하고 얼버무립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죠. 이 떡밥은 1부 61화에서 등장했는데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산군이 찾아 헤매던 것의 정체가 매우 궁금한데 흰눈썹이 무골에게 숨기는 것을 보니 더욱 수상합니다. 자칫 말실수를 하면 무골이 눈치챌 수도 있는 건이라는 거죠. 산군이 무골의 거점을 찾아서 습격해야지만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요? 저는 혹시 사라진 아린의 육신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린의 육신이 무골의 거점 따위에 있을 리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하나 단서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2부 163화에서 추위를 쓰러뜨린 상군이 흰눈썹을 추적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멈춰라 흰눈썹, 아린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 대사를 밀어보면 산군은 흰눈썹이 무슨 작당을 꾸미는 건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흰눈썹으로부터 아랑사를 숨기고 거점을 기습하면서 뭔가를 방해한 것 같아요. 산군이 찾아 헤매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떡밥은 아마 항마전 스토리가 나오면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 천남성 침입 당시 새들의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이건 사실 떡밥이라고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 앞뒤로 정말 많이 돌려봤는데 이건 어쩌면 작화의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52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빠르가 무케를 데리고 자신의 북쪽 영토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무케가 비익조 입에서 버티느라 기운을 다 써서 골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는 주변에 있는 새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죠. 순식간에 대학살 파티가 벌어졌고 이렇게 새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한편 빠르가 새를 죽이는 동안 무케는 북쪽으로 가기 싫다고 고원으로 도망갑니다. 열받은 빠르도 무케를 쫓아서 고원으로 갔죠. 문제의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무케와 빠르가 고원으로 간 뒤에 나주가 굴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무케를 찾는 장면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전 화에서 있었던 새들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시체들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두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2부 52화고 오른쪽 그림이 2부 53화입니다. 시간적으로 왼쪽 장면이 앞선 장면이죠. 52화의 장면이 있고 나서 53화의 장면이 나온 건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들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천남성의 날개가 갑자기 생겼죠. 혹시 어떤 제3의 인물이 숨어있다가 새들의 시체를 치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핏자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이 장면이 연재됐을 당시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묵혜가 새를 다 먹은 거 아니냐, 도모지가 패거리를 끌고 온 거 아니냐, 호형이 워낙 떡밥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천천히 앞뒤로 돌려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작화 실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화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떡밥이 있는 장면이라면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얼른 풀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3. 추이에게 기억을 없애는 능력이 생겼다. 이번 떡밥은 의외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던 떡밥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101화를 보면 추이가 염주를 풀고 드디어 제정신을 차리는 내용이 나오죠. 빠르는 추이의 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겁먹어서 꼬리도 내리고 오줌까지 지리게 됩니다. 분명히 추이의 본 모습이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됐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빠르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빠르가 왕눈이와 대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빠르야,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도 기억 안 나? 하나도? 내가 그 괴물놈을 타격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날 빠르는 추이가 흠원에게 공격받은 모습을 봤고 기회다 싶어서 곰발을 날렸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는 거죠. 이후 추이의 본 모습을 보고 오줌까지 지린 기억은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추이에게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이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본 빠르에게 기억 지우기를 시전했고 이로 인해서 빠르의 기억 일부가 지워졌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기억이 지워진 것은 빠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같이 있던 부하범들 중에서도 기억이 지워진 놈들이 있죠. 물론 기억을 갖고 있는 놈들도 있는데 그놈들은 앞으로 고원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강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추이가 본 모습을 드러냈던 그날 분명히 기억 지우기를 광역으로 시전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호형에서 기억을 지우는 능력은 상당히 고급 능력이죠. 아직까지는 아린과 대방모만이 보여줬던 능력입니다. 만약 추이가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갖게 됐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긴 걸까요? 무커의 팔 때문에 그런 능력까지 부가적으로 생긴 걸까요? 이 떡밥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복선으로 깔린 게 너무 많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호형 2부가 끝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4. 꿀렁씨에게 당할 뻔했던 범들 죽었나 살았나? 꿀렁씨는 요놈입니다. 꿀렁꿀렁 하면서 웃는 모습이 재밌어서 꿀렁씨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떡밥을 보시죠. 2부 85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빠르 일당이 고원에서 나타난 수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인들을 쫓아온 시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빠르와 왕눈이는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리를 피했지만 나머지 부하들은 그대로 시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꿀렁씨가 자신에게 덤비는 수인을 반으로 찢어 죽이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하범들은 경악해서 도망가려고 하죠. 하지만 꿀렁씨가 도망가는 부하범들을 막아섭니다. 당황한 범들이 잔뜩 쫄아있는데 꿀렁씨가 마치 이들을 공격할 것처럼 팔을 뾰족하게 만들죠. 상황으로 봐선 꿀렁씨가 저 범들도 찢어 죽였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부하범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빠르의 부하 중에 얘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하범들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특징도 딱히 없기 때문이죠. 정황상으로는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당시에 빠르가 왕눈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수인의 약점을 알았으니 가서 부하들을 다 데려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눈이가 데리러 갔을 테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었겠죠. 만약 부하범들이 시에게 죽었다면 왕눈이가 빠르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이나 언급은 없었죠. 그래서 혹시 부하범들 중에 생긴 게 비슷한 놈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은 안 가네요. 만약 이 부하범들이 꿀렁씨에게 당할 뻔했던 그 범들이 맞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걸까요? 빠르처럼 최면술이라도 걸어서 빠져나온 걸까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떡밥일지 크게 의미가 없는 장면이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개의 떡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4개를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알려줄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호랭박사와 호랑형님 완결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